Marne. Il y a eu un investissement extraordinaire qui a été fait par les communes, par l'État. 저는 소피아입니다. 프랑스 국가올림픽 스포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주제로 삼고 있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건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장 건설부터 대회 운용 선수단 및 관광객 운송 수단 등 대회 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파리올림픽 경기장의 95%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새로 지은 경기장 9%의 시설은 대회 후 재활용을 위해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설된 두 곳의 경기장 관중석, 만천석은 100톤가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는 테마는 너무 좋지만 실질적인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국제 기준에 맞는 시설 점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입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제 직업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죠. 제가 맡은 부분은 수영 종목 관련한 업무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강은 파리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장소로 이곳에서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도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생강에서 놀았고 지금도 생강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만큼 생강은 제 인생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장소이거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파리지앵에게 생강의 의미는 남다를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생강에서 수영 종목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수질 악화로 입수가 금지된 곳을 되살려보고자 한 것이죠. 이에 철인 3종 수영과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을 치르는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와 안전 문제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경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강의 수질 문제로 인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균 등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질이 스포츠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치에 단스라 세이넬 223 주인라는 해시태그를 단 사이트까지 등장해 생강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이 해시태그는 6월 23일 생강에서 똥을 싼다는 뜻으로 파리 시민에게 생강을 오염시킬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영국 스카이뉴스와 미국 CBS에서까지 보도가 되었죠. 이런 이슈가 생긴 배경은 생강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생강에서 직접 수영을 하겠다고 한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한 것인데요. 파리 중심부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배변을 해야 23일 전고의 오물이 중심부에 도달하는지 알려주는 계산식이 있을 만큼 치밀하게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개설한 익명의 프로그래머는 시민들이 생강 문제에 화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올림픽 준비에 매진하느라 사회 문제에 지원될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쓰여진 것을 언급했죠. 물론 이 프로그래머의 주장대로 생강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최소 14억 유로, 한국 돈으로 2조 825억 원이나 쏟아부었거든요. 하지만 수질은 여전히 수영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당연히 화가 나죠. 이날의 이슈는 대통령이 이벤트를 연기하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생강의 수질은 계속 논란이 되었고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게 언론에서는 연신 생강의 수질 오염이 도마 위에 오르내렸습니다.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은 파리시가 공개한 데이터를 인용하여 생강의 수질 오염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생강의 4개 테스트 지점에서 장구균과 대장균의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저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2006년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정한 경기 적합 기준에 따르면 대장균은 100ml당 1000개, 장구균은 100ml당 400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릴 예정인 알렉상드르 3세다리 근처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는 장구균 농도가 100ml당 1000개를 초과하였고 이는 허용치의 2.5배 이상입니다. 대장균 농도 또한 허용치보다 4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질 오염 문제는 저희 팀에게 악재가 되었습니다. 파리시는 5월에 역사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6월에도 강수량이 많아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장균과 장구균의 수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당국은 7월에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생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은 생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질 정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을 건설하지 않고 생강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을 때부터 수질 정화에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폭우가 와도 넘치지 않도록 거대한 저장고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업체의 폐수 배출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죠. 이런 과정을 저희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세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었습니다. 2년 전 회의가 떠오르네요. 협력기관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제 동료 이네스가 한국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전 사실 한국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몰랐는데요. 익숙한 유럽도 아닌 아시아에 잘 모르는 나라의 자료를 가져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시아는 유럽과 지역도 환경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네스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에 프랑스 파리에 유럽 센터를 설립했다며 물관리 정책과 디지털 트윈 등 혁실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사례가 풍부해 충분히 배울 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속 브리핑하도록 했습니다. 한강은 생강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관통하며 흐르는데요. 한강에서는 온갖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트스키를 몰고 카약을 타고 틈틈이 수영도 하고 직접 만든 배를 띄우거나 다이빙 대회도 열더군요. 강바람을 타고 요트를 타는 사람들, 패들보드에 서서 노를 젓거나 보드에 앉아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직접 물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니 생강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에 신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 팀장님은 한국에서 저렇게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정도이면 분명 수질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한국의 수질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이 있는 나라라 국제 스포츠 무대 운영에도 분명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 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팀장님의 지시가 너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룬 나라가 어디 한국뿐인가요? 스위스,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수도에 큰 강이 흐르고 수질 관리도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도 있는데 굳이 아시아의 한국이라니 먼 한국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 것도 짜증이 났고 제가 브리핑한 내용이 채택되지 않은 것도 싫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팀장님은 이네스와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여름 한강 축제에 맞춰서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네스는 너무 신나했고 전 너무 짜증났죠. 물론 팀장님에게 내색은 하지 못했지만요. 이전에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 막상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하니 이상하게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네스가 보고 있는 K-드라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이네스는 마치 핸드폰에 들어갈 것처럼 몰입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온 것도 모르고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건지 물어보자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낀 이네스는 웃으며 자신이 보고 있는 컨텐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네스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 드라마를 보냐고 묻자 한국 드라마가 사회적 불평등, 부패, 학교폭력, 치열한 경쟁, 집단의 압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근데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흥미진진해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거라고 말이죠. 전 영웅이나 세계를 구하려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네스는 완전 평범하고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로 개인적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주인공인데도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도 이네스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인지 저도 모르게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더 글로리를 틀었는데 아뿔싸 그 드라마가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로맨틱 코미디만 보던 저로서는 충분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잡한 스토리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밤마다 더 글로리를 정주행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네스와 함께 더 글로리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네스가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면서 설명하는데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이네스가 한국말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어 라고 따라하는데 그 발음이 어찌나 어색한지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웃음바다가 됐죠. 그렇게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더 글로리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서 전체가 더 글로리 열풍에 빠지게 되었고 드라마에 대해 잘 모르는 동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드라마를 보며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서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짜증나던 한국 출장이 기다려졌습니다. 실제 한국의 모습은 드라마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같은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생강 수질 개선과 관련한 부서에서 함께하여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K-워터 국제교육부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통합 수자원 관리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관 내부로 직접 카메라를 넣어서 관리하는 설비들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자국의 물 문제 도출 및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단이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수준에 놀랐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수자원 시스템이나 관리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는 것으로 시스템을 전부 이해하거나 배우는 것은 어려웠지만 무척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노하우를 국제협력의 태도로 교육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와 이네스의 주 관심은 한강 수상 스포츠 체험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즐기는 이색 수상 스포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SUP 스탠드업 패들보딩 수업에 참여했어요. 저와 이네스도 패들보드를 체험하기로 한 건데요. 이론 10분 강습 후 바로 패들과 보드를 들고 강물로 향했습니다. 블레이드가 반드시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며 방향을 전환하려면 패들로 큰 반원을 그리면 된다며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강물에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멈칫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곳에서의 모험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한강의 탁 트인 경치를 보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사님의 안내에 따라 저는 성인 키보다 약간 더 큰 보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강사님은 저에게 패드를 보드 앞쪽에 놓고 조심스럽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보드가 심하게 흔들리며 균형을 잡기 어려웠지만 몇 초간 버티며 차분하게 숨을 고르자 점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과 맑게 빛나는 물결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패드를 젓기 시작하자 보드가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아 기분 좋은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패드를 젓는 것이 어색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금방 익숙해졌어요. 패드를 힘껏 저을 때마다 보드는 빠르게 나아갔고 물 위를 스치는 느낌은 정말로 상쾌했어요. 보드를 조종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SUP 참가자들도 즐겁게 패드를 젓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한강을 탐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의 고요한 물살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SUP를 즐기며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강사님의 마지막 안내에 따라 천천히 보드 위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이미 SUP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탁 트인 강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건 정말 색다른 경험 같았습니다. 생강은 수영 불가인데 한강은 어떻게 이렇게 수영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전날 견학 가서 보았던 하수 처리 시스템이 한강 수질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생강은 하수 간 연결이 미흡해 생활 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폭우 시 하수 처리 용량 한계로 오수가 바로 강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서울은 도시 모든 하수관이 처리장과 연결됐고 초기 우수 처리와 녹조를 막는 처리 시설 도입 등 시설 현대화를 거듭하며 법정 환경 기준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니 한강의 대장균 수는 국제 기준치의 27분의 1에 불과한 것이겠죠.
선박 오폐수와 쓰레기 관리에도 무척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갖고 있더군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생물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있는 강이 느껴졌습니다. 한강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말 세심하게 노력하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니 패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주변이 무척 깨끗했는데요. 한강 주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이때 하나 깨달았어요. 이 모든 관리 체계가 한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지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도 생강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실제 강변을 걷다 보면 코를 막아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방류한 흔적과 냄새도 종종 나고요. 음식점에서 쓴 거로 보이는 쟁반이나 그릇을 강둑에서 강물로 씻어 논란이 되기도 할 만큼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네스가 한강라면을 먹어보자고 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한강라면은 특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기다리니 금방 라면이 완성되었어요. 와, 이런 기계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소리 내며 먹기 시작했는데 그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고 한강을 바라보며 먹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SUP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라면을 먹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는 뜨거운 국물에 김밥을 적셔 먹었어요. 김밥과 라면의 조화는 정말 놀라웠고 배가 부르면서도 기분 좋은 포만감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완벽한 조화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수상 스포츠도 즐기고 바로 옆 편의점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멋졌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한국에 반하게 된 한강에서의 경험이었죠. 한국에 다녀온 지 벌써 시간이 지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실 요즘 논란이 된 것처럼 생강의 수질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수질 관련 일을 하는 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고 확답하기도 어렵지만 한 달 남은 올림픽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의 나라 한국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강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